환경에 의한 환경을 위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는 지피지기 초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지피지기 초대석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현섭입니다. 네, 한스쌤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 그 슬램덩크라는 영화 아시나요? 만화는 아는데 영화는 처음 요즘 들어보네요. 만화가 아니라 요즘 극장판으로 영화가 나오고 있는데 엄청 핫하다고 정말요? 하더라고요. 강백호 나오는 네, 거. 강백호 나오는 거. 그래서 그렇군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 네. 만화를 다시 처음부터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한 15년?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쵸. 그게 한 90년대 초에 나왔던 만화인데 네. 그거를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읽고 한 번도 네. 안 읽었는데 이름만 알고 네. 이제 가물가물한 거예요. 어느덧 이제 세월이 좀 되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조금 복습하고서 영화를 보려고 지금 복습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오늘 초대 손님과 네. 맞는 주제로 근황을 그쵸. 전해주셨군요. 오늘 어마어마한 작가님 네. 오시니까 오늘 끝까지 좀 청취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난주에 방송한 주제에 댓글이 달렸는데요. 저 없을 때 녹음한 거죠? 그랬네요. 네. 네. 좋으셨나요? 저희는 나름 재밌게 했는데 그쵸. 또 한스쌤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죠. 네, 이를 약간 엎드려 절받기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한스쌤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이때다 깨달았고요. 싶어가지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그 플라스틱 보고서에 관해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관한 댓글이 달렸어요. 생희님 팟빵에서 플라스틱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또 문의를 주셨는데요. 네. 1위 롯데칠성, 2위 농심, 3위 삼다수라고 하셨는데 그만큼 이익 많은 대기업들이네요. 환경 파괴 범죄 같은 것은 없나요? 당연히 사회에 피해를 주는 기업에는 환경세가 있어야 하는데요. 시멘트 회사 같은 곳도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한스쌤이 답변을 해주실까요? 네, 이게 제가 쓴 건 아니고요. 네. 지난주에 출연을 해주셨던 김나라 플라스틱 캠페이너에게 저희가 문의를 하고 받은 답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먼저 생산하는 기업에게 이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긴 이름인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EPR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영 중이긴 한데요. 이게 뭐 생산, 판매, 소비, 폐기, 재활용 이런 단계별로 이제 어떻게 재활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런 금액이 좀 바뀐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생산자 책임제도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받는 품목이 되게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 플라스틱 양에 비해서는 충분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고 있고,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도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일회용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규제의 틀 바깥에 놓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환경세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아직 미진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재활용이 9%라니 참담하네요. 나머지는 소각이라셨는데 외국 어디는 소각하면서 에너지 만들고 조각장도 지하고 위에는 공원으로 만들어서 환경 파괴는 안 한다는 방송도 본 것 같은데 친환경적으로 소각장 만든 나라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플라스틱을 태운다라는 거 자체가 조금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2022년에 발표한 OECD 보고서에 따르면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이 약 9% 정도이고, 19% 정도는 소각, 그리고 50% 정도는 매립, 그리고 22% 정도는 대기에 노출된 소각장 등 관리되지 않는 폐기물 처리장에 버려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가 약간 소각을 통해서 이런 고형 연료 형태로 쓰레기를 활용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플라스틱은 사실 화석 연료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을 태우는 거 자체도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거기 때문에 지구 환경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렇게 온전한 해결 방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인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가지고 생산 자체를 좀 줄여야 된다, 소위 저희들이 말하기로 수도꼭지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재사용이라든지 리필 시스템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부랑 기업의 좀 더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근본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제 플라스틱 협약 같은 것도 올해 진행이 됐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플라스틱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그린피스에서도 이제 참가를 하고 그러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답변해주신 한스쌤과 나라쌤 또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아니고 나라쌤이 해주신 네. 걸 열심히 읽었습니다. 네, 그래도 열심히 아, 네. 읽어주셨으니까. 네, 그리고 한스쌤께서 또 댓글 소개 하나 더 해주시겠어요? 네, 유튜브에서 휴 윌리엄스 님께서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맞죠. 사실은 대기업들이 이제 더 큰 책임을 갖고 이제 변화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오늘 소개해드릴 초대 손님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맛깔나게 소개해주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어떤 분이시죠? 네, 사실 제가 중학생 때 네. 매일 만화방에 가서 네. 500원씩 내고 만화를 2권씩 아, 봤습니다. 네. 그런 거에 푹 빠져서 네. 살던 1인이었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웹툰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바로 기후위기 인간이라는 웹툰을 연재하고 계시는 구이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방송 광고 듣고 오늘 초대 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 난 생물다양성 캠페이너 최태영. 이제부터 내가 벌이 사라지면 먹기 어려워지는 것들을 얘기해볼게. 수박, 호박, 배추, 배, 사과, 키위, 딸기, 당근, 오이, 망고, 양파, 멜론, 체리, 레몬, 가지, 라임, 아보카도, 애플파이, 과일, 빙수, 블루베리, 고기, 우유, 크림커피, 화채, 아몬드까지? 이거보다도 더 많다고? 꿀벌을 살리고 싶지? 그린피스와 함께 정부의 꿀벌을 지켜달라고 요구해줘. 네, 안녕하세요. 지피지기 초대석에 오신 걸 정말 환영합니다. 구이 작가님.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구이 작가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있는 구이 작가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구이 작가님 웹툰을 많이 봤습니다. 기후위기 인간이라는 웹툰을 네이버 베스트 도전에 연재를 하셨잖아요. 그 웹툰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기후위기 인간은 에세이툰이자 기후위기에 대한 정보툰입니다. 저와 거의 동일시된 캐릭터 구이가 등장하는데요. 그 일상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리는 만화입니다. 좀 되게 답답하게 생각하면서 네. 연재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답답함의 이유가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불안함? 그에 따라서 이제 보이지 않는 미래? 그런 거를 걱정하면서 그렇게 만화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그대로 만화에 담겨 있어요. 특히 이 만화를 시작하게 된 게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인데 기후위기나 생태계 파괴에서 코로나가 시작된 것을 알고 이 캐릭터가 자신의 일상을 되돌아보게 되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렇게 당연하게 여겼던 의식주나 여가 생활 이런 것들이 지구와 어떤 연결고리를 갖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점점 알아가는 그런 만화 내용입니다. 아, 네. 저희도 되게 이 웹툰을 보면서 저희 일상과 기후가 굉장히 밀접해 있는 걸 더 새삼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 기후위기 인간이란 제목은 어떻게 지으시게 된 건가요? 이거 진짜 사실 10초 만에 나온 제목인데 아, 네. 정말요? 네.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후위기에 처한 인간 그리고 동시에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인간 그런 두 가지의 어떤 중의적인 의미로 지었어요. 네. 아, 원래 약간 대박나는 그런 작품들은 네. 뭐 1분 만에 맞아요. 막 작곡을 했다 그러고 네, 네, 네. 그런 것처럼 기후위기 인간이라는 제목 자체도 진짜 한 번에 와닿는 네, 그러한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 웹툰에 관련해서 곧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책이 네. 다음 주면은 출간이 되는데요. 오. 네. 저도 정확한 스케줄은 잘 네. 모르는데 네. 인쇄를 곧 하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쯤에는 전국구 서점에서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네, 축하드려요. 너무 축하드려요. 빵파리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벤트를 또 작가님께서 진행을 해주신다고 해요. 네. 책이 아직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제가 그린피스에 온 성덕으로서 한 가지 아. 이벤트를 준비를 해보려고 조금 제가 한번 푸시를 아, 한 거예요. 네. 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거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이제 자세한 이벤트를 안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끝까지 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책이 이제 출간이 되는 거잖아요, 작가님. 소감이 혹시 어떠신가요? 사실 진짜
너무 떨리고요. 네. 그리고 여기까지 진짜 올 줄은 몰랐어요. 음.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 이거 연재를 시작했을 때는 진짜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대상을 알 수 없는 그런 분노로 좀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고 저보다 진심인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출판까지 어떻게 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진짜 독자분들, 이걸 들어주신 독자분들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회수도 60만이 넘고 댓글도 정말 많이 네. 달렸더라고요. 웹툰도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한번 꼭 들어가서 가지고 보시는 것을 추천을 강추입니다. 드립니다. 네. 강추. 작가님 이 웹툰이 이 기후 위기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요 기후 변화에 관련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작가님한테 좀 특별하게 영향을 미친 사건 같은 게 있으셨나요? 원래는 저도 되게 그냥 평범했어요. 조금 환경에 대한 관심은 있었는데 네. 대부분이 그렇듯이 약간 먹고 사는 문제와 함께 점점 관심이 사라지고 있다가 사실 코로나가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태계 파괴가 진짜 저의 일상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준 일은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지방은 벌써 기후 문제를 체감하고 있었지만 도시 네. 사람이라서 그게 특별하게 크게 느껴지진 않았었는데 이렇게 호흡이 이렇게 제한되고 막 그때 셧다운되고 이러니까 그때 제가 일정이 해외로 나가는 일정이 있었는데 그런 거 다 취소되고 일도 네. 끊기고 이래가지고 진짜 우울했었어요. 근데 뭔가가 그때 그냥 가볍게 이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 되게 낙관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기후변화에 관심 있는 예술가 분들과 레지던시를 같이 하면서 이제 서서히 조금 함께 리서치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주제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또래에 이렇게 기후 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도 정말 어려운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회사 들어오기 전까지는 막 그렇게 많이 걱정을 하거나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후 위기까지 생각을 하셨다는 자체로도 참 너무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웹툰을 열심히 봤잖아요. 근데 저는 그림체가 너무 귀엽고 그 디테일이 살아있는 거예요. 특히 약간 음식 같은 거나 좀 맞아요. 동물 이런 게 너무너무 귀엽고 막 그 떡볶이를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 떡볶이 그 포장지랑 그런 그림들이 너무너무 그쵸. 귀엽더라고요. 남대문 떡볶이죠. 네. 근데 제가 디자인 전공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웹툰을 그리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인가요? 저는 사실은 일러스트레이션 작가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게 되니까 뭔가 그림만으로는 하고자 하는 말을 좀 다 담는데 한계가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그림은 좀 더 함축적이다 보니까. 근데 네. 지금 이 사태가 되게 심각하고 빨리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만화를 그려야겠다. 그리고 특히 이게 관심은 있지만 다 되게 뭐랄까요? 위협적이고 네. 되게 방대한 자료를 보여주기도 해서 좀 진입장벽이 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화로 필요한 자료만 추려가지고 사실 제 생각을 정리 겸 만화를 시작한 것도 있어가지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좀 만화를 수단으로서 좀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그래도 나름 잘한 선택이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잘한 선택이셨던 게 저도 그걸 보면서 이해를 한 이제 그쵸. 환경 문제들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사실 저희가 팟캐스트 하면서 기후 문제에 대해서 뭐 그린 뉴딜 한라인이나 뭐 붓바 살바 이런 데서 이제 네. 설명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장황하고 디스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쉽게 이해시켜 그쵸. 드리려면 그쵸. 또 저희들이 쉽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이 많이 노력을 하고 길어지고 있어. 또 네. 막 그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웹툰 같은 경우는 그냥 그림 딱 보고 글씨 보고 네. 이러면 굉장히 쉽게 인식이 되니까 그쵸. 이게 참 멋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걸 운영하고 있는 목적 중에 하나도 이런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소식들을 좀 더 많이 알려드리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기후 위기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친근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된 것도 있는데요. 피디님도 그렇고 다경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팟캐스트를 좀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웹툰을 만드는 과정은 또 어떤지가 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랑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서 좀 작가님에게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기후위기 인간 에피소드는 어떻게 웹툰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이게 큰 골조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했어요. 이 그러니까 큰 골조라는 게 시즌 말씀하시는 건가요? 1부부터 네. 2부 마무리까지가 아. 사실은 거의 다 짜져 있었어요. 네. 짜여져 있었던 네. 거였군요. 근데 사실 연재하면서 네. 띄워놓은 것도 좀 아. 많이 생겼지만 네. 그래도 네,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골조였냐면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로 점점 기후위기랑 인간 행동을 좀 연결시키자 그렇게 한번 기획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사실은 제가 기후위기와의 그 연결고리를 인식해가는 과정이랑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부는 작은 환경 실천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통 환경 문제 하면 생각하는 그런 소비 문제, 쓰레기 문제, 뭐 플라스틱 문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랬다가 조금 중급 단계인 이제 육식 문제까지 다루고 네, 축산업 이야기 네, 하는 거죠. 축산업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넓은 주제인 2부로 좀 가기 위해서 네. 기후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 에너지에 있다라고 네. 툭 하고 던지고 1부가 끝이 납니다. 약간 네. 아침 드라마급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다 이렇게 딱 하고서 끝나는 거죠. 네. 1부에 굉장히 네. 좌절하고 끝나요. 네, 아. 네. 이거를 안 볼 수가 없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2부는 뭔가 이제 에너지에 대한 내용은 조금 간략하게 써요. 왜냐면 사실 저도 여기에 대한 공부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그거보다 오히려 저희한테 더 와닿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이랑 연결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거나 뭔가 노동을 하는 것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지는 않나 이렇게 되돌아보고 생태계의 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확장을 이야기를 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알매도 쉽게 일상을 바꾸지 않는 제 자신, 저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한 명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라는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생각하는 물음에 대해서 스스로 답하는 에피소드도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구이 작가님 오신다고 이제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다들 그 웹툰을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에 관해서 음. 말씀하시는 맞아요. 웹툰 그런 작가님은 님은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저희가 네, 막 그러면서 정말 전문적이시라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막 그러니까 환경 이야기나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은 많았는데 아까 그 아침 드라마급 엔딩이었죠. 네. 기후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다. 약간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걸 풀어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가는 그 빌드업이 장난이 아니다. 네. 약간 저희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랬었는데요. 이 작업을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 같은 것도 따로 있으셨나요? 네, 아무래도 어려웠죠, 많이. 네. 주제가 주제인지라서 너무 입 바른 소리? 이렇게 약간 잔소리 같은 웹툰이 될까봐 좀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환경 문제는 아무래도 좀 양심이나 그런 윤리적인 문제와도 연결이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작가가 뭐라고 이렇게 착한 척 하는 것처럼 좀 보일까봐 좀 걱정이었어요. 아무래도 비호감을 가진 사람이 반응을 보이는 독자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최대한 누군가에게 조언하는 형식이 아니라 제가 깨달아는 과정을 만화로 공유하자라는 생각으로 만화를 계속 이끌어 갔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하셔서 그런지 독자도 더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약간 저 자신이랑 많이 음. 몰입하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구이가 이제 난 뭘 하고 있지 하니까 그럼 난 뭘 하고 있지? 난 구이보다 더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네. 반성을 많이 네.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제 만화 예전에 그린 걸 보면서 다시 반성할 때도 정말. 네, 그게 항상 네. 텐션이 유지되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럼 매주 네, 이렇게 한 번씩 저 리마인드 하면서 복습을 네. 하는 걸로. 네. 그리고 이제 그 구이라는 주인공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인의 일상을 거의 100% 가져온 거라고 하셨는데 구이가 되게 걱정은 엄청 많으면서 막 이불 속에서 걱정하면서도 결국에는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 누구보다 굉장히 많은 실천을 하고 있어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궁금해지는 게 뭔가 작가님의 MBTI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게 구위가 어쨌든 네. 작가님하고 굉장히 동일시된 캐릭터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더 몰입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저도 웹툰으로 좀 모아보셔서 그렇지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텐션이 항상 유지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실 하면 되는데 네. 실천하기 전에 생각을 좀 많이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전 생활의 그런 탄성이라고 할까요? 관성이 매일 작용해가지고 좀 힘든 것 같아요. 특히 비건식을 좀 지향하는 데 있어서 힘이 드니까 또 먹는 거에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렵고 계속 저도 갈등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MBTI는 INTJ 건축가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맞는 것 같은 게 아이를 보면 되게 집에 있는 아. 모습이 많이 나오잖아요. 완전 그쵸. 집순이. 네, 그래서 아이고 N이 또 이제 생각을 이제 네. 많이 상상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또 네.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자꾸 이렇게 근본을 찾으실 때 네. 뭔가 그런 N의 성향이 나오시는 것 같고 네. 또 한편 이성적이어서 T니까 또 한편 실천을 하는 거죠. 네. 정말 박사님이신데. 네, 제가 어. 또 MBTI 맹신하거든요. 아, 진짜요? 또 J이다 보니까 이렇게 골조까지 네, 네. 짜가면서 그렇죠. 기획을 하게 되었다. 근데 그런 비건 지향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한 게 또 그 웹툰에서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그 장면이라 하면 그 내가 완벽한 완성형이어야만 뭔가를 지키고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라는 그 멘트가 되게 저는 인상 깊었거든요. 저희 이제 그린피스 내에서도 비건을 실천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하루쯤 뭐 고기를 안 먹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웹툰에 기후 위기에 관한 정보가 정말 많이 담겨 있는데 이런 기후 위기에 관한 정보나 공부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하시는지 궁금해요. 기후위기 인간 자체는 좀 책에서 많이 정보를 얻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책은 한번 검증된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유명한 다큐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린피스 뉴스 펭귄 뭐 이런 네네. 그 뉴스레터들이 간단하게 좀 되게 잘 나와가지고 최신 뉴스 되게 그렇게 접하고 있어요. 저희 네. 쌤들 열일하고 계시네요. 아, 네. 그린피스는 애니메이션이 너무 좋아요. 혹시 네. 그거 보셨어요? 귀여움을 구해줘. 네, 이번에 그 유튜브. 네. 네. 유튜브는 못 봤는데 네. 인스타로 봤어요. 아, 네. 네. 인스타랑 유튜브랑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 네. 이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린피스 채널에서 네. 항상 홍보하는 그린피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뭐 이런 뉴스레터 항상 챙겨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이제 기후위기 인간에서 어떤 에피소드를 가장 애정하시고 그리고 소개하고 싶으신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애착이 가는 편들 꽤 있는데 네. 이 에피소드가 표현이 되게 잘 됐다고 생각해서 좋아하는 편인데요. 제목이 좀 길어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지구 편이에요. 네. 이게 이제 윤동주 시에서 그쵸. 나온 건데 생명 다양성, 생태계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미국 국립공원에서 늑대를 사살하는 사건을 소개하는데요. 늑대가 사라지니까 쥐가 많아져서 공원 전체의 생태계가 흔들렸다는 그런 생명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소개를 해드려요. 그런데 뭔가 동물들의 생태계를 사람의 그런 이윤에 맞춰서 재단하고 그런 것들이 제가 닮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림에서 점점 기후정의나 그런 제국주의 등으로 시야를 좀 넓혀가게 연출한 편이에요. 그래서 기후위기가 어떤 그런 착취에 관련돼 있고 나만 그쵸. 잘 네.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그쵸. 말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더 자세한 거는 네. 읽어주세요. 웹툰을 네. 말로 하니까 좀 어렵죠. 네. 저는 그 제목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올해의 컬러에 관해서 다룬 에피소드가 좀 기억이 나요. 네. 거기서 이제 올해의 컬러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라고 이제 궁금해 하셨는데 저도 항상 올해의 컬러를 보면서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저게 올해의 컬러지? 이러면서 저 색깔을 사야 하나? 막 이런 고민도 네. 좀 하고 저런 옷을 사야 하나? 유행에 맞춰야 되나? 이런 고민을 또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또 거기서
그 오레이 컬러 이런 유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소비되고 빨리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참 그런 게 작가님 말대로 정말 생산과 소비되기 위한 그런 사람들 인간들의 그쵸. 그런 작당. 마케팅이죠. 네. 네. 마케팅, 작당. 작당. 그런 것들이 네. 아닌가 생각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저도. 음. 그래서 저는 그 에피소드가 되게 좋았습니다. 저도 몇 개 정리해 왔는데요. 네. 먼저 저는 그 I'm Alive 편? 그게 되게 소소하지만 개인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약간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그 어머니랑 설거지 때문에 싸우신 건 아니죠. 혼났었던 네, 그 에피소드도 기억이 나는데, 이게 어쨌든 굉장히 집안에 있는 개인적인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을 가지고 기후변화로 연결시키는 그런 내러티브가 거의 블로그 한 편이 뚝딱 나왔다라고 네. 생각이 들었고, 너무너무 이렇게 잘 짜여진 에피소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충격받았었던 에피소드는 그 미술학원에서 일하셨을 때 그 에피소드였어요. 저도요. 저는 그게 약간 어느 정도의 MSG가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 그림이 또 맞아요. 첨부되어 그거를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고서 네. 야, 이런 반전이 있었나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생각을 요즘 했어요. 아이들에 대한 생각들인 거잖아요.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진짜 100%시라고요. 네. 아이들이 다 알고 있어요. 네. 그게 사실 다큐가 TV에서 뭐 어른들만 보는 것도 아니고 그쵸. 아이들도 바다가 막 플라스틱에 가득 차 있다, 뭐 지구가 위험하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고, 근데 다만 아이들은 저희처럼 막 이렇게 공론화할 정도의 그런 아직 능력이 아니잖아, 학생들이니까. 그쵸. 네. 그래서 알고는 있는데 그게 그림에 가끔씩 표출이 될 때 제가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선생님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거기 이제 주제가 매주 바뀌었는데 네. 뭐 아름다운 숲을 그려라 이랬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숲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데가 몇 군데나 있을까? 얘네 아이들이 봤을까 실제로? 이런 네. 거,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네. 그리게 된 에피소드입니다. 충격적인 반전이 있으니까 요것도 네. 꼭 이 한 편만이라도 맞아요. 한번 웹툰에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숲이나 자연 그리라고 하면 그렇죠. 그냥 이렇게 나무 그리고 그렇죠. 이랬는데. 그렇죠. 실제로 땅 파고 네. 네. 막 놀았잖아요. 그쵸. 막 저는 땅 어렸을 때 먹고 벽돌 위에다가 막 풀을 이렇게 찧어가지고 뭔지 아시죠? 그래서 요리하는 것 같은 네. 그렇게 하면서 놀았거든요. 그쵸. 요새는 놀이터도 다 그 흙 막아놔가지고 네, 그쵸. 맞아요. 다. 애들이 흙이 네. 있는지를 몰라요. 아.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 좀 만화로 그려주시다 보니까 굉장히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구이가 고민하는 내용들도 저희들도 다 너무 공감하는 부분이 너무 공감하고 몰입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다 보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았는데요. 혹시 이렇게 막 웹툰을 그리시거나 이럴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화의 어조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환경 문제, 기후 위기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때 어떤 위협이나 그런 분노의 어조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라고 계속 스스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더 관심 갖고 그나마 재미있게 만화를 읽을 수 있을까? 네, 그런 것들을 스스로 질문을 했어요. 특히나 만화라는 거는 조금만 늘어지면 바로 안 읽기 때문에 좀 필요한 얘기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희에게도 약간 피가 되고 네. 살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반면 예능을 교사로 많이 삼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뭐 재미없으면 금방 안 읽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이 만화가 사실 기후 위기를 주제로 다룬다고 해서 좀 지루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정말 너무 웃기고 재밌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맞아요. 막 혼자서 막 피식피식 웃었단 말이에요. 개그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또 그 사실 그런 게 다 선천적인 거잖아요. 그런 드립들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웹툰 속 개그 센스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일단 정말 이거 사전 질문 받고 되게 뿌듯했어요. 아, 정말요? 네. 또 그런 개그 하시는 분들은 또 욕심이 그쵸. 있으시니까. 네. 제가 원래 조금
그런 블랙 코미디 개그, 아. 비꼬고 약간 자조적인 개그를 되게 좋아해서 네. 네. 그런 드립을 치려고 되게 머리를 많이 쓰는 아, 편이에요. 정말요? 네. 이것도 다 머리를 써야 그쵸. 하는. 네, 그러니까 좀 타이밍을 노려요. 그 아. 지점이 올 때까지. 어. 그래서 사실 기후 위기를 알면 이제 사람들이 현타가 네, 맞아요. 많이 오잖아요. 네. 그 현자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 현타가 사실은 주제불문 공감을 살 수 있는 그런 현대인의 감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조적인 그런 개그? 현타 개그가 자분들한테 조금 먹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네, 그리고 또 웹툰에서 이제 비건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비건 요리법을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되게 따라하기 쉽게 잘 그려져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가장 추천하는 비건 메뉴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맛으로 최고는 네. 네, 만화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비건 마라 떡볶이. 아, 이건 정말 저도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이거는 네. 진짜 비건식인데 진짜 자극적이고 맛있어. 아, 괜찮은 그쵸. 건지 모르겠는데요. 네. 네, 정크 비건인가. 네. 아, 꼭 따라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다 때려. 다 아, 때려넣고. 네. 네, 편하게 네, 말씀해 주십니다. 네, 타이밍만 맞춰가지고 잘 음. 하시면 되는데 떡볶이는 다 때려 넣는 맛이죠. 아, 그래요? 네. 두유를 충분히 넣는 네. 게 팁인데 이게 알아보니까 초식마녀님 레시피이더라고요. 예, 그 유튜버 인플루언서신데요. 저는 다른 친구가 알려줘서 시작하게 됐고 이거는 사실 한 열흘 전에도 해먹은 것 같아요. 네, 좋은 점이 한 번 하면은 몇 끼는 먹는다는 거 많이 해가지고 네, 그리고 좀 더 간단한 거는 이제 한식 중에 이제 알배추 된장국인데 또 알배추가 요새 제철이라서 네. 근데 좀 많이 가격이 진짜 비싸더라고요. 5,000원? 진짜? 네, 한 알에 4,500원? 네, 정말요? 그 조그만 게? 근데 된장국이 또 최고의 비건식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맛이 좀 질리면 알배추를 좀 썰어서 넣으시면 진짜 맛있습니다. 네, 그럼 네. 비건 마라떡볶이랑 알배추 된장국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영쌤은 혹시 최근에 네. 먹었던 추천하는 비건 메뉴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만들어 먹진 않았는데 네. 그 쓰리버즈라고 네. 고속터미널에 있는 레스토랑이 하나 있는데 네. 거기서 샐러드를 그 후무스 샐러드 그거를 이제 아보카도랑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섞어 있는 걸 먹었는데 네. 되게 맛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추천합니다. 저는 사실 여기 서울 사무소에 근처에 유명한 비건 맛집이 하나 있거든요. 카페 시바라고. 네. 발음 그쪽에 유의해 주세요. 네. 그곳에서 가끔씩 저희 그린피스 직원들 자주 가거든요. 네. 거기서 오랜만에 먹었었는데. 가보셨어요? 네. 오. 진짜. 그 비건 치킨이 정말 맛있어요. 맞아요. 정말요? 비건 치킨이 네. 엄청 맛있더라고요. 비건 치킨이면 콩으로 만든 치킨인가요? 뭘 콩으로 만들었는지 두부로 만들었는지 새송이 모르겠는데. 버섯. 새송이 아. 버섯인가요? 두부 버전도 네.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먹었던 슈프림 양념 비건 치킨이 오. 처갓집에 있었던 슈프림 양념이랑 똑같은 아, 진짜요? 네, 비건 오. 맛인 것 같아서 정말 와.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최근에. 저도 다음에 데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장안의 화제인 이 네. 웹툰 기후 위기 인간. 기후 위기 인간이 댓글도 엄청 많이 달리고 거기서도 막 연대하고 이런 댓글들도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댓글들도 자주 보시는 편이신지도 좀 궁금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은 만화를 읽고 위로받았다. 네.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I'm Alive. 네. 그 편에 이제 기후우울증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건데 저도 그분으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아마 그분도 이제 저처럼 지구가 이렇게 점점 더워지고 있다는 것에 우울감을 느끼고 또 그것보다 더 우울한 거는 이걸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그런 무력감? 절망감을 그분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보면서 서로 위로받고 연대할 수 있었다는 게 댓글이지만 그래도 서로 뭔가 마음이 이어지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후에 대해서 우울감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께 또 우리 기후위기 인간이 정말 좋은 위로가 되고 또 격려, 또 동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후위기 인간을 이제 다 보고 저도 너무 아쉬운 거예요. 좀 더 구희의 그쵸. 일상을 조금 더 네. 파헤쳐보고 그렇죠. 싶고 쿠키 안 구우시나요? 네. 그러고 싶어서 앞으로는 이제 그 책 발간하시고 나서 기후위기 인간 3부나 혹은 또 다른 장르의 웹툰을 연재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기후위기 인간 3부를 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 오. 네, 다만 지금 출판이나 여러 일들이 조금 상반기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마무리하고 또 이제 3부는 1, 2부에 다루지 않은 것들을 또 해야 하니까 네. 좀 리서치를 충분히 한 후에 연재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3부 혹시 생각하고 계셨던 거 살짝 스포해 주실 수 있나요? 아무래도 에너지에 관해서 조금 더 파볼 오. 생각이고요. 지금까지는 책으로만 배웠다면은 네. 좀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뭔가 기후 난민까지는 아니겠지만 기후로 인해서 되게 피해보고 계신 분들 네. 아니면 뭐 화력발전소나 원전 주변의 주민들들을 네. 좀 직접 만나뵈고 그런 것들을 대신해서 말하는 그런 에피소드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 정말 것 같아요. 계획이 다 네. 있으시군요. 너무 기대가 되고요. 또 저희도 3부 발간을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야겠네요. 네, 또 나중에 뭔가 영화로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약간 상상해봤어요. 아. 네. 네, 그러면 되게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제 또 저희가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지고요. 아, 진짜요? 네, 끝으로 저희 웹툰 구독자, 그 기후위기 웹툰 구독자나 저희 팟캐스트 청취자님들께 혹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오늘도 여기 오면서 생각했는데 정말 1월이 1월 기온 같지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오늘은 7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내일은 또 1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정말 따뜻한 봄 같은 느낌이고 게다가 미세먼지 나쁨이 지금 이어진 지가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게 이제 그렇게 예민하게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고 이거 그냥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저 같은 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청취자분들 또 제 독자분들은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조금 괴로워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가 있고 네. 그린피스가 있다는 것으로 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2023년 지치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의 건강을 돌보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대합시다. 네, 화이팅! 함께해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그쵸. 감사하고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벤트 시간이 왔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책 증정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네, 기후위기 인간 단행본에 대해 기대하는 댓글이나 또는 네이버 웹툰에서 기후위기 인간을 보고 난 이후의 소감을 저희 팟빵이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신 분들 중 5명을 선정해서 저희가 그 단행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저희와 뭐 네. 프로젝트 3부 때. 프로젝트 3부 때. 네, 3부 때 또 네. 한번 모셔보도록 나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좋죠.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 방송 광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을 실천한 12명의 평범한 시민. 그 용기로 그린피스는 시작됐습니다. 그린피스는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은 개인의 후원과 참여로만 푸른 지구와 미래를 지켜왔습니다. 그린피스가 독립적인 행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후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린피스의 독립성을 지켜주세요. 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구이 작가님? 제가 나름 오랫동안 후원했던 그린피스에 제가 이렇게 오게 되다니 정말 성덕 같은 기분이고요.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희도 오늘 너무 재밌었고 또 네. 한스 쌤은 어떠셨나요?
저도 인스타에서 먼저 보고 웹툰을 봤는데 기후위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이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팬이었는데 이렇게 보게 되어서 성덕 같은 느낌이었고 그리고 사실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긴 하고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난리긴 하잖아요. 맞아요. 1월에 스페인 온도가 25도라는 말을 듣고 좀 충격이었어요. 정말 심각하네요. 그래가지고 날로 늘어나는 기후 위기 소식들 속에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연대하면서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 주셔가지고 작가님한테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9위를 실물로 보니까 너무 좋았고요. 저 역시 성덕이 된 느낌이었고 그림과 마찬가지로 너무 귀여우시고 네. 그러면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벤트도 또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저희가 한 번 더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면서 오늘은 이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신 구이 작가님 그리고 한스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